안녕하세요. 내일까지 비가 전국 곳곳에 특히 해안가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그만하면 집에들 계시죠? 아, 일단 먼저 좀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거는, 어, 저희 말고 다른 피해자 단체에서, 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에 대한 구속영장, 그, 실질 심사가 있었는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 나온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커뮤니티 풀에 단톡방에 올라온 글인 것 같은데, 오늘 새벽 3시쯤에 기가 조치가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영장 신청은 기각이 된 걸로 보여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오픈방, 오픈 토론방이라고 하니까 그 토론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되게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그 운영 취지라든가 이런 내용을 띄워놨음에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픈방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들을 주고받더라고요. 근데, 어, 영장이, 저는 법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왜 구속영장이 구속을 시켜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경찰 쪽에서는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영장 신청을 했고, 그거를 실질 심사를 해서 기각이 됐는데, 아, 구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속 기간이 뭐 며칠, 뭐 제가 그냥 짧은 상식 지식으로는 한 10일에 10일 정도를 추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되고, 어떤 경우는, 그거는 이제, 어, 체포를 했을 때 48시간인가 이상이 또 지나고 나면은 무조건 하고 또 풀어줘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불구속 수사와 구속 수사의 차이는 좀 크기는 하지요. 왜냐하면은 경찰이 그 구속을 시킨 사람을 매번 불러서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잡아두고 그 구속을 한 이유가 수사를 뭐, 소위 말해서 대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치면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비교가 되겠지요. 그래서 불구속보다는 구속 수사를 하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자나 고발자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경우인데, 근데 안타깝게 제가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어, 그렇게 하고 있는 쪽에서는 조그만한 언론사든 조그만한 잘 보지도 않는 채널이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든 국감이든 이 멍석은 정말 잘 피는 것 같아요. 멍석을 피워놓고서 나머지가 뒷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멍석을 잘 피워줄 수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창을 하고 아니면 놀이를 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어렵다라고 봐요. 어, 그렇게만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서 국감에서 28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를 할 만큼, 다른 국감에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뭐 능력이겠죠. 뭐 그 능력에 대해서는 저도 뭐 부럽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저희가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을 하고 그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 전반적인 시스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히나 예를 들면은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유사수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신문 내용 자체 발간한 신문 내용 예전에도 그게 한번 있었던 것 같은 내용인데 신문으로 본 것뿐이고 뭐 대구에 제 사촌도 있고 뭐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거를 입수를 하게 됐는데 내용은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서 언급을 했는 것처럼 사기의 주 포인트를 제가 보기에는 원금 보장을 했다.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원금 보장이라는 게 어, 이 재단에서 나온 기록물 여기에서는 뭐 제가 뭐 정말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없는 거예요.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홍보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에는 그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돌려막기를 했다라고 뭐 분명히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게 없잖아요. 스스로들도 알 거예요. 그런데 왜 억지를 쓰느냐는 거죠. 그런 걸로 밀어넣었을 때, 그거 정말 쉽게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뭐, 여기에 어떤 분은 오늘 오픈방에서 언급을 한 게, 정글을 1200가지를 뭐 제시를 했다. 저는 1400만 뭐 세 가지인가 숫자를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제가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예전에 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도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의의가 없는 숫자다 보니까 그래서 그 숫자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한 1440여 가지가 된대요. 1200가지. 그러면은 정거는 넘치고 넘치지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됐다. 근데 구속영장 신청에서 이게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지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범죄 행위를 소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거가 좀 있어 보이는 그 정도만 돼도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안 됐을까? 뭐 정말로 제가 출국 금지를 그 사람이 제가 그 검찰 쪽에도 제시를 제공을 했던 그,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한 녹취록을 보내준 데에도 출국 금지를 해제를 하기 위해서 뭐 몽골 사승 장군까지도 동원을 했다. 뭐 자랑 삼아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것들도 또 포함이 됐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도주의 위험, 그다음에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 증거와 관련해서는 또 그쪽에서 나온 게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제가 들은 거는 수천억에 해당이 되는 지갑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해서 찾았다 그러면은 그게 또 증거긴 한데 그게 증거로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결국에는 사기 혐의가 입증이 돼야지 그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차하게 좀 길게는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부족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안 받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반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뭐 스스로도 그렇고 거기에 변호사도 분명히 동석을 했겠지요. 그래서 구속이 안 되고 새벽에 그렇게 이제 귀가 조치가 된 걸로 봐가지고는 어쨌든 어, 위협한데 저는 사실 그 이게 피해 발생이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유튜브나 오프라인이나 무슨 자료로 해가지고 원금 보장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를 그 사람한테서 나왔다는 거를 정확하게 제시만 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뭐 저는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의 의견은 그래요. 근데 국감에서 다루고 뭐 언론을 통해서 하고 뭐다 해봤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내용적인 면에서는 뭐 그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시작은 전부 다 뭐 제대로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저희보다 낫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저는 골프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경우지요. 드라이브 잘 쳤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400야드 정도 되는 거를 드라이브 샷으로 초구를 이게 쳤을 때 그게 뭐 한 200, 한 7, 80야드가 나갔다. 남은 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서 세컨 샷으로 해가지고 120야드, 130야드 남았다 그러면 숏아이언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드라이브를 잘 지나놓고 세컨 샷을 엄한 데 보내거나 세컨 샷도 잘 보내놨는데 그 보낸다고 보냈는데 조금 어설프게는 갔지만은 뭐 그 주변에 그린 주변에 또 떨어졌다. 뭐 어프로치 해가지고 그 홀에 딱 넣으면은 이번이라 해서 파가 되지요. 그 정도 하면은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되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저는 드라이버 샷만 잘 치고 세컨 샷부터는 헤매고 있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은 범죄가 있다는 거는 조홀에 잡아넣으면 되는 거니까 조홀의 조기 범죄 행위인데 저거를 보는 게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방향이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또 뭐 그 우리 벙커라고 해가지고 그 모래가 있는 그런 이제 거기에도 잡아 넣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물이 흐르거나 아니면 해저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쪽에다가 보내버리면은 샷도 하나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제대로 다음 샷을 하기도 지랄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방향을 가지고서 보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거를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함께 한다는 게 결국에는 샷 방향에 힘을 실어주는데 그 방향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까지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정말 뭐 버디는 좀 고사하고 파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제가 오늘 뭐 말씀드렸던 증거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주장하는 범죄 행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게 그 사람한테서 나왔고
뭐 그런 것들을 정확히 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태에서 안 됐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출처가 분명하고 그놈한테서 나온 거를 제시를 했고 그놈이 짓거렸고 그놈이 글로 내놓고 뭐 그놈이 했는 거를 육성으로 되어 있든 뭐든 뭐 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충분히 뭐 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여기에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갖고 하나의 뭐그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놈들이 제가 이런 영상을 하나 띄웠기 때문에 뭐 K-스테디움이라는 그러니까 K-스타라는 가치가 떨어지고 루이라는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참 그런 거를 어불성설이라고 하지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누가 봐요? 피해자들만 대부분 봐요. 그 다음에 누군 그런 사람이 그런 유튜브를 띄웠을 때 그 유튜브를 보고서 판단을 했나 안 했느냐 이런 거는 자기 개인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근데 하나를 딱 잡고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잡고서 소개를 하는데 내가 뭐 그런 식으로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그 육성으로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고 또는 뭐 원금 보장을 한다고 하는 이런 이제 각서를 써놓고 이러면 빼도 박도 못하지요. 원금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개수로 들어간 원금을 이야기하는지 내가 넣는 돈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도 또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일단은 그런 거를 증명을 하기가 정말 정말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쪽은 생각지를 않았던 거고 또 하나는 스태킹에 대한 거를 스태킹이라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끌어봐야 나중에 가면은 누구 좋게 만드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걸 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도 제 나름대로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이걸 보고서 또 뭐 판사가 이걸 보고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인이 피해자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그쪽에서 또 뭐 인용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끼리는 알아야죠. 지금 국회에서도 국감을 하고 이러면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해라. 누구한테. 그런데 그게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데에는 또 자료를 받고 하는 데에도 극히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또 분명히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체위에서 그렇게 그 국감에서 28분 정말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다루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조선일보에 대한 공익성 그 광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니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뭐 소비자 만족도 품질 대상인가 뭐 그 상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하도 길어가지고 모르겠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대상을 준 그 시간적인 이런 흐름을 봐서는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알려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본 거를 어떻게 회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근데 거기에 주장이 뭐 다른 것보다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피해자들이 또 뭐 발생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은 피해자들이 계속 그러니까 뭐 해지를 할 사람이 하지를 않았고
근데 솔직히 그 뭐 몇 명이나 봤는지 제가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 송씨라는 사람의 유튜브를 제가 하나하나씩 봐왔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에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그를 다뤘던 내용 중에도 그 날짜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걸 보고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 좋은 이 피해 상황에 대한 부분을 알림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아까운 기회를 저는 날려버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저의 주장은 이거잖아요. 계약서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막 이게 뒤엉켜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25명이 민사로 뭐 성소를 해가지고 배상을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놈들이 도대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주인이라는 역할이 성립이 됐는지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표현을 보면은 어, 어떤 사람이 25명의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주인임이 확인이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민사로 그걸 승소를 했다. 민사가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KOK 재단이 존재를 해요. KOK 재단이 식물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를 하는 게 또 뭘로 볼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KOK 플레이라는 그 주체 이름으로 공지가 계속 나오다가 2021년 한 4월 15일 이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날짜는 정확치는 않은데 한 4월 그때부터 해서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다가 미디움 파운데이션 이름은 없죠. 그냥 미디움 LTD죠. 메타이름으로 바뀌고 KSTM PT로 팀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뭐 K-스테디움 PT, PT라는 이 그 법인 이름으로 나왔다가 KOK 파운데이션을 지금 2023년 6월, 그러니까 6월인지 7월인지 이후부터는 KOK 파운데이션밖에 없어요. KOK 재단. 그런데 스테이킹이 되고 했던 것들은 KOK 재단과 관련이 있는 거지 K-스테디움이라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또 얼마 전에 제가 그 K 스테디움 팀이라는 데서 나온 공지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다뤄줬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분명히 KOK와는 별개로 보고 싶은 거죠. KOK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입출금 내역서가 있는데 이 입출금 내역서에 해당이 되는 주소를 우리는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주소를 알고 있는 데가 어디냐? 뭐, TV 속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뭐, 개새끼, 막, 새끼 걷다가 그게 좀 안 좋으니까 그냥 뭐, 어떠한 집단 새, 뭐, 이런 식으로, bird,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어휘를 약간 유화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그런 집단 새들이 어떻게 제가 이 스테이킹을 할 때 어떠한 절차로 우리가 어떠한 조작법에 따라가지고 따라가면은 스테이킹이 됐느냐. 스테이킹 지각 주소를 넣지도 않고서 그런 거 설명을 다 들은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전 이사장 이 스태킹 지갑 본 적도, 지갑 주소도 몰라요. 딸랑 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게 KOK 25개, 50개 발행된 것 중에서 25개. 또 25개를 주고 나서는 또 이놈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라 그래요? 소각용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KOK는 기업 신경 쓰지 말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보상받고 있는 거, 이거 외에는 그럼 나머지 세 가지 이것들이 이전에 했던 것들이 다 이력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경찰조차도 제가 그걸 다 설명하고 블록체인 전문가인데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거는 당연히 주기 말고는 아는 데가 뭐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 이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경찰을 상대로 지금 저희 사건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도 국감으로 이제 그 제보를 했던 거고 뭐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대면 질의는 일단은 못했고 서면 질의로 했는 거를 어, 그 국회의원실에 직접 와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뭐 연락을 받았대요. 그 정도까지만 지금 알고 있고 제가 거기에 가서 뭐 참석을 좀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아, 실제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저희 거는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자료 부분이 얼만큼 그리고 답변이 얼만큼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어, 그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크든 그다음에 뭐 국민의 눈이든 언론사의 눈이든 감시의 눈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 감시의 눈을 많이 만들겠다는 게 기본 목표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뭐, 그, 제가 생각했던 만큼은 좀, 분명히 아닌 걸로 지금 뭐 예상이 되긴 해요. 근데, 뭐, 말이 살짝 빗나갔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 어떠한 경우든,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자산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뭐 지금 구속영장 신청을 했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거기서는 뭐, 한지욱이라는 작자를, 뭐지? 그, 다빈치 코인? 다빈치 코인인지 토큰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토큰일 것 같아요. 근데 다빈치 코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DF처럼 뭐 그런 거에 사용이 되는 뭐 하나의 토큰인 것 같은데, 다빈치 토큰, 뭐 이런 거,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이 자산들 중에서 비트이드, USDT, 이 세 가지를 결국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들이 안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지갑 주소를 알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긴데. 거기서는 일단 모른다라고 경찰에서 부인을 한 거죠. 모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모른다가 아니고, 정말 몰라서 모른다가 아니고, 아는데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나 뭐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그거는 부인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입출금 내역서가 있는데 여기에 그 빠져나간 거, 현재 또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이거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재단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 그 표현을 막 이 세상에서 최고로 나쁜 표현을 가져와 가지고 그놈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무슨 근거로 지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은 개발 유지 보수 뭐 이런 건데 그리고 그놈들 이름은 한 번도 여기 우리 저기 공지를 하는 주체로 나오는 거는 있기는 있네요. 미디움 입장문. 근데 미디움 입장문 해놔놓고 미디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고 썼느냐? 제 기억으로는 그거 아닐 거예요. 그럼 뭘로 나왔을까? 뭐 PT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뭘로 나왔겠죠. 그거 말고는 그네들이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 자체가 공지의 주체로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백스 0.8.6점 뭐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6명의 임원진을 그 보여드린 적 있죠. 그 백서에 나와요. 거기에 5명은 실제로 6명 전부 다가 그 당시에는 주식회사 미디움의 임원들로 포진이 돼 있었죠. 6명이 전부 다. KOK백스의 개발사의 인원이 6명이 들어와 있다. 그때는 최영규도 거기 뭐 소속으로 CA로 해가지고 돼 있었으니까 6명이 전부 다 미디움의 임원들이죠. 대표이사부터 해가지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길래 도대체 거기에, 백서에 임원 소개에 그게 들어와 있느냐. 그럼 거기에 간 그 근거가 어떠한 문서적인 법률적인 문서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기사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보면은 명확한 게 없어요. 명확하지를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뭐 며칠 만에 한 1, 2주, 3주 이내에 뭐 페이퍼 컴퍼니로 그 운영권이 갔다가 지들이 또 그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또 인수를 했다. 이런 정말 욕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제보를 하면서 비유를 든 게 분명히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개발 용역사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사가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그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하는 데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사가 계약을 하고서 그 메인사의 모든 자산, 뭐 서류적인 부분, 정책 뭐 이런 부분, 모든 것들 다 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왜? 지금도 KOK 파운데이션은 존재를 하는 걸로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법률적으로도 이게 맞느냐? 그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그놈들이 계약을, 이 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냥 우리 지구본을 들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표현이 그림으로 포스터 같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이 지구를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이 개혁회의에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소위 말해서 100원 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을 십몇 억, 이런 거 가지고, 10원이나 12억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서 그거를 인수를 해서 지들 거다, 주인이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계속 공지사항이라든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기사에는 지들이 이 플랫폼 운영권을 인수를 했다. 이런 거 정도. 플랫폼 운영권과 이 스테이킹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지요. 음, 이런 것들이 좀, 어,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좀 알고서 일을 해줬으면은, 제가 또 그렇게 갔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런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제공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좀 독불 장군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독불 장군이 어떤 독불 장군인지는 제가 표현을 여기서 또 하면은 또 난리 벅석을 찍을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표현을 하지 않겠는데 여러분들 상상에 맡깁니다. 저돌적이긴 한데 저는 아, 제 판단으로는 정말 내용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거를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은, 자기들 주장으로는 피해자들 쪽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서 보는 게 그것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만 보고서는 그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누구도 국회의원도 만나고 국감에도 나가고 채널에도 나가고 언론사에도 때리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또 믿겠지요. 제 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왜 그쪽에서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영상은 3분 정도 보니까 볼 것도 없더라.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무시를 해라 이거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저를 욕을 엄청나게 해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허재백이라는 놈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피해자도 아니고 저놈은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쓰레기니까 인간 쓰레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놈 이야기는 듣지도 말라 이런 거잖아요. 저희 단톡방에는 저쪽에서 넘어오는 글이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어떤 데는 저는 그거 잘 치우지 못하게 해요. 그냥 놔두라고 해요. 판단을 제가 한 내용과 거기에서 올라오는 내용 같이 참조를 해서 어떤 게 맞는지 판단을 해보라고 남겨놔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넘어가는 글은 거기 올리는 쪽쪽 다 가리게 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북한에서 그 외부의 이야기는 하나도 못 듣게 귀와 눈을 막아버리잖아요. 심지어는 말조차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뇌가 되면은 그게 전부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거를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공개 토론을 한번 하자. 제가 얼마 전에 한 사람을 저희 단톡방에서 내보냈는데 토론을 하는 거는 쌍방이 어느 정도의 그
내용에 대해가 서로가 좀 대화가 될 정도가 돼야지 토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장을 그렇게 하니까 전화번호까지 남기고 뭐 그러니까 대뜸한다는 이야기가 뭐죠? 뭐 무슨 의도로 뭐 그거를 전화를 해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토론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이상한 소리를 해서 제가 그냥 막 머리 아파서 그냥 제가 내보냈어요. 직권으로. 저는 거의 내보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기에 썼던 글들 그대로 지금도 남겨놨어요. 그 사람 내보냈을지언정 가리지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음, 나머지 분들이 판단을 해보고 저 허재백이라는 놈이 아주 나쁜 놈이라 가지고 내보냈고 말이 딸리니까 내보냈고 그리고 글도 다 지웠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뭐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나가면 돼요. 그게 이제 자의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한쪽에서 저렇게 떠들고 막 글로는 막 일방적으로 저도 뭐 거의 일방적으로 지금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피드백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되는 내용으로 여기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언제든지 뭐 공개 토론하자 그러면 공개 토론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내용 중에서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한 명이 아니고 뭐 여러 명이 동일하게 내용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저는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든 다 설명을 다시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필요하다면 공개 토론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제가 계속해서 이런 식의 내용으로 계속 하는 이유는 적어도 설명을 못 하더라도 머리가 있고 정보를 바꿔서 다른 쪽과 이 비교를 했을 때 맞는지 틀린지는 스스로가 뭐 다른 내용들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제가 주장하는 바가 맞는지 그리고 어느 쪽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게 엉투당투 않다는 거를 그 뭐 자기도 확인을 해봤을 때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 힘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의 힘이 되는 거죠. 설명은 못하되 이유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같은 힘을 내는데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틀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이 뭐 줄기차게 똑같은 내용이 흘러나오더라도 잘못되는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뭐 이게 어떠한 뭐 그 정파 싸움도 아니고 피해자들의 알력 싸움도 아니고 다 피해자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내용만 명확하게 제대로 간다고 하면은 어, 제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가자면은 사실은 사기 유사수시는 양상이었고 본질은 막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 주장을 지금 핀다는 거는 사실은 좀 쪽팔린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쪽팔리면 뭐 어때요? 힘을 합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싸움을 하는 데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서 한다고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틀렸다라고 그게 많은 사람들, 뭐, 전문가적인 그 견해,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맞다라고 하면은, 제가 틀리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냥 관두고 다, 뭐, 자료라든가 이런 걸
제공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긴 시간 동안 이거 전체에 대해서 어,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고, 그다음에 재단의 이사장까지 했던 사람한테서도 자격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또 전 이사장을 뭐 고소 대상자로, 피의자로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그쪽에서 뭐 그렇게 하든 말든, 그건 전 이 사람을 옹호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재단 이사장이었는데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입출금 내역서조차도 소위 말해서 뭐 excuse 뭐 이렇게 뭐 구글 하다시피 해가지고 어, 뭐 구글 했다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재단 이사장인 내가 입출금 내역서를 볼 수 없다는 게 이게 그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설득을 해가지고 받아낸 거를 저한테까지 줬잖아요. 그럼 그게 재단을 그 저쪽 우리가 싸우고 있는 쪽을 위해서 줬겠어요? 아니면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줬겠어요? 경찰에 제출하는 자료로, 증거 자료로. 그다음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쪽 다른 쪽도 분명히 알 거예요. 그거는 이전에 뭐 거기에 몇 성 하는 사람들이 좀 뭐 중간 레벨 이상들이 이야기를 이 전 이사장이 뭘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 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USDT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지금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하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하겠어요? 최영두 이사장이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그 사람을 붙들고 싸워야 돼요. 저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재단이 직접 싸워줬으면은, 재단 이사장이 직접 싸워줬으면 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재단 이사장도 겁이 많아서 도망가 버렸고, 뭐,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왜 갔겠어요? 뭐, 옳친 게 많아가지고 갔겠어요? 아니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술적인 부분, 시스템적으로 흘러갔던 부분, 뭐, 이런 자료까지도 저한테 싸우라고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그런 거조차도 뭐 그쪽에서는 재단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놈이다라고 그냥 치부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25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쪽에 그럴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25개 그냥 던져줄 수도 있어요. 왜 안 주겠어요? 저놈들한테 줘서는 될 일이 아니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다 받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소각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지분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결정을 내리면 어쩔 거예요? 니들이 책임질 거냐고요? 여기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게 그다지 우리한테 도움이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피해자라고 하면서 정말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뭐, 그쪽에서는 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꾸로 상대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뭐 그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서 싸움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이런 표현도 몇 번 했는 것 같은데
다른 피해자 단체에서도 이 내용을 적어도 거기서는 오인방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것인데 그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지금도 모른다. 안 봤으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내용을 보고서 자기들이 직접 실행을 했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거 이해 못하면요. 정, 못,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IQ를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알고서도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못할 수도 있겠다. 그거는 지금 커뮤니티 풀로 옮겨간 사람들을 유도를 했던 사람 입장하고 똑같지 않을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하는 척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또 뭐 그 생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문제를 보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한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가 완전히 뭐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뭐 한쪽은 많이 오만데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해놨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내용만 가지고서 하나하나씩 전달을 다 잘했는데 그 사람들도 한쪽의 결과 내용만 보고서는 결단을 못 내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에 있는 정보도 같이 보는 거죠. 이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그때부터 제가 이제 대가리가 뭐 썩어 가는 거죠. 막 이게 막 완전 스트레스 쌓이고 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그쪽에 나온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나가 있었으면은 그 그것도 좀 일부가 있고 다른 것들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팩트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은 좋은데 그냥 넘치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거를 또 그 납득을 시켜야 되고 근거를 또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어 비유적으로 정말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할 때 비유적으로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시위를 했을 때 시위 두 번을 하면서 뭐 제가 주도를 하지 않았을 때 학동 앞에서 할 때는 저는 이런 구호 외치는 것보다는 거기 갔을 때 항상 잘못에 대한 부분, 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는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는 스피치성 그 설명을 하는 시간을 늘 가지고서 뭐 그렇게 했지.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부산에서 할 적에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듣고 싶은 게 뭐였었어요. BIBC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 거기에 담당관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시위의 목적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한 거고. 강남경찰서에서 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 설명을 했던 거를 강남경찰서에서는 언론이라든가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듣기지도 않아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촬영을 2시간 넘게 했잖아요. 그리고 뭐 개인 인터뷰도 한 1시간 정도 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근데
뉴탐사도 뭐 결국에는 지금 해고가 다 되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뭐 노조가 결성이 돼가지고 싸움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바람에 그것도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지를 못했던 거.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쪽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됐다라고 뭐 이 무죄가 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좀 수사를 하는 데에는 이 집중도라든가 또는 이제 많은 것들을 수사를 하는 데에 뭐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제한적으로 된 거는 맞지만은 실제로 뭐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제시를 했을 경우에는 이길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쉽지만은 않을 거다. 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제시를 했는 증거 자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또 그쪽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웬만한 것들은 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쪽과는 그쪽에서는 애시당초 어프로치 자체가 잘못됐다. 난 이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지수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횡령이라는 것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게 그래서 뭐 추가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온 건지 추가로 고소를 하는데 이 횡령이란 처음에 횡령이라는 거뭐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했던 게 그쪽이에요. 근데 뭐 지금 횡령이라는 게 들어가고 뭐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뭐 저희가 처음에 했던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자기들 주장이 이미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방향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그쪽은 처음에 그 주장을 했던 거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뭐 증거 자료로 제시가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구속 영장 어, 그 하나가 뭐 기각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자신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게 뭐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근데 대단한 한 건데 어, 경찰 쪽에서 영장 신청을 했는지 검찰에서 다이렉트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많으니까 뭐 또 어떤 꼼수가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근데 가장 기본부터 합시다. 제대로 좀 알고 합시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